이번 이웃시장 3기 투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4기부터는 저희 현업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투어에 가셨던 대표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투어 후기에 대한 내용에 최대한 처음 이웃시장을 가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카페에 장단점을 남겨달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쿠팡 로켓크로스 시스템 때문에 중국 사입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많이 몰린 것도 체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잠시 4기를 고민은 현재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일정은 아직 잡히진 않은 상태고요. 혹시라도 진행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 계획을 잡고 공지 드릴 테니 구독해주시면 공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대표님 한 분 덕분에 다른 기수보다도 상당히 재밌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20년을 넘게 이커머스 쪽에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오신 분이라 같이 갔었던 3기 대표님들께 많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시면서 잠을 자야 하는데 거의 이틀 밤 3일 밤은 샌 것 같아서 저도 솔직히 너무 힘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재미가 있었고 다 같이 100% 성장을 했다는 느낌은 듭니다. 오늘은요, 이웃시장의 중국 상인분들도 도대체 요즘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오나를 여쭤보는 이웃시장에 대해서 혹시 투어가 아닌 개개인적으로 가실 때에도 실무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이드를 드리면서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부 금액적인 가이드도 드리면서 투어에 처음 가보셨던 대표님들의 말씀을 반영해서 저도 현실적인 내용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어가 가능하신 분들 역시 에이전시나 현지 비즈니스 가이드는 필요하다고 보는 편이고요. 중국 로컬 시장과 거래를 할 때는 매입 자료 등 수입에 관한 서류들이 있어야만 지속적인 사업을 하실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부터 서류들까지 그리고 그 이상의 나의 사업을 협력해줄 만한 에이전시는 필요합니다. 질문들 중에 에이전시는 무엇을 하는 포지션인지도 궁금해하셨어요. 제 이전 영상에 수입 절차에 관한 영상을 링크 걸어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을 어디서부터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자, 먼저 비행기 티켓은요, 항저우 티켓을 끊고 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 발급 시에는 내 여권상 여권의 만료일이 6개월 하고도 3일의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저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항저우 공항으로 들어가셔서 이유 지역까지 차로 대략 1시간 반 정도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보통 대개 비행기 도착 시간이 오후이기 때문에 차가 좀 시내에서 밀려서 항저우 공항에서 이유 지역까지 들어가는 건 약 2시간 정도 여유 있게 잡으시면 됩니다. 또는 상해로 들어가셔서 기차를 타고 이유 지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저우로 들어가곤 해요. 그게 저는 더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하시거나 택시 이용 시에는 공항에서 이유까지 들어갈 때는 평균 300위안, 하나로 대략 한 6만 원 정도겠죠. 마지막 날 이유 지역에서 다시 공항으로 오는 건 50위안이 더 비싼 350위안, 현재 환율로 약 한 7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중국인이나 한국인 등등 봉고차나 SUV 차량으로 카풀식으로 움직이는 차량이 있어요. 그 카풀식으로 움직이는 차량의 경우에는 인당 150원, 약 3만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단체의 경우 벤츠 차량, 좀 큰 차의 경우에는 700위안 정도고요. 14만원 정도겠죠. 이웃시장은 비행기편 시간의 특성상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의 시장 투어를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날에는 집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이후 숙소까지 이동하시는 게 하루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호텔로 가서 푹 쉬시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도 투어 시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처음 오시는 대표님들과 한 곳이라도 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첫날은 근처 대형 쇼핑몰로 가서 저녁 식사들을 하고 쇼핑몰 투어도 잠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숙소는 물론 에이전시나 비즈니스 가이드의 픽업 서비스가 있다면 시장에서 조금 멀리 위치한 호텔도 괜찮지만 걸어서 편하게 이동을 하실 거라면 대개 이웃시장 1기와 가까운 쪽으로 숙소를 많이 잡는 편이긴 합니다. 이웃시장은 1기부터 5기까지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할 만큼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주력하는 카테고리가 예를 들어 4기 쪽에 많이 몰려 있다면 굳이 또 1기에 가까운 호텔을 잡을 필요는 없죠. 구글 맵을 켜고 충분히 다니실 수 있을 겁니다. 이후에 숙소는 오래된 곳들이 너무 많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화로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가셔서 잠자고 쉬시는데 크게 문제 없고요. 그래도
그래도 출장인데 편하게 조식도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좀 잘 맞고 대형 쇼핑몰이랑도 좀 가깝고 헬스장은 물론 1층에 스타벅스와 KFC도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루이신 커피 매장까지 있는 그린트리 호텔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지어진 지 아직 몇 년이 안 되어서 룸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특히나 이곳은 저녁 9시에서 11시까지라고 말은 하지만 거의 한 12시까지도 야식 뷔페가 무료로 제공이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과일이나 요거트 및 음식들을 좀 드시면서 이야기를 두 분이서 나누시거나 세 분이서 나누시거나 혼자 하루를 정리하기가 참 좋아요. 이곳의 요거트는 필수입니다. 딸기잼을 요거트에 섞어서 먹는 꿀팁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외환호 채널의 몽글 이사님의 팁을 제가 곁눈질로 또 배우고 저도 1일 2그릇씩 하고 왔습니다. 하루 숙박은 7만원 초반대이고요. 1층에 역시 미팅 장소가 굉장히 많으니 에이전시와 또는 공장들을 불러서 미팅하시기도 좋고 1층 바로 바깥쪽으로는 24시간 편의점이 있는 것이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아니 무슨 호텔의 광고도 아닌데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처음에 15년도 더 되었죠. 15년도 더 전부터 중국 출장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물론 EU 쪽은 에이전시를 워낙 잘 만나서 편하게 다녔지만 EU 역시나 개발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잠자리도 너무 열악했었고 뭐 선전이나 칭다오, 항저우, 후저우 등등 베트남은 더 했었고요. 캄보디아는 진짜 더 열악했습니다. 현재는 너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편의점 하나가 호텔에 붙어있는 숙소라도 보면 너무너무 소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말도 안 통하고 혼자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더 깊숙한 공장을 찾아다닐 때는 잘 모르는 에이전시는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해버리지 스마트폰도 제대로 그때는 안 되어 있을 때라 길거리에서 캐리어를 껴안고 잠이 든 적도 있고 로컬 시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버스 잘못 탔다가 아예 전혀 다른 지역에 가기도 하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환경적으로나 정보들도 너무나 많고 개발이 워낙에 잘 되어 있으니 한 번씩들 꼭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래서 숙소는 꼭 편안한 곳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중국에 가면 습관처럼 그냥 저렴한 호텔로 가거나 친한 공장장들 집에서 가서 자곤 합니다. 이유시장을 가기 전에 카테고리나 상품군을 먼저 정하고 필히 정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들도 여러 영상들을 보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사전에 해당 상품들이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고 시장 가격 형성가는 필히 많이들 조사해 가시면 무조건 좋겠죠. 하지만 이유시장이라는 곳은 너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내가 뭘 팔아야 할지 또는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돈이 될지를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분들께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최근 보면 쿠팡 로켓그로스에 메모리 되어 있는 셀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유시장은 절대로 1688보다 싼 상품을 찾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싼 상품만을 쿠팡이나 폐쇄몰에 등록을 하면서 셀링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1688로 그냥 진행하시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유시장을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사업을 빌드업 시키는 과정에서의 에이전시나 상점 또는 공장과의 직접적인 소통, 직접 얼굴을 보고 관계를 메이킹시키고 1688보다 물론 싼 것도 많고 1688에는 없는 새로운 상품들도 많지만 무엇보다 신상 또는 여러 상점들과의 위챗의 연결로 나만의 경쟁력을 키우러 이유시장에 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유시장을 활용해서 리패키징이나 라벨링 또는 로고 작업 등을 통해서 나만의 상품을 만들고 이유시장의 상품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내서 상품들을 조합하고 하면서 이 세상에 없었던 창의적인 상품도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월 1,000만원, 월 2,000만원 사업을 하시면서 부업이라면 괜찮겠지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월 1,000만원 벌기, 월 2,000만원 벌기, 저는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을 내가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내가 사업을 지속하면서 2년차, 3년차, 4년차가 됐을 때는 적어도 몇 억 이상의 부동산이라도 하나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그만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업의 방향성에서 나와 맞는 방식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것이 사업이다. 제가 몇 억 이렇게 만드는 건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서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싱에 접근하시는 분들께도 저는 뭐가 팔릴지 몰라도 언제나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대부분의 모든 상품은 수요도가 있고 잘 팔리는 상품은 없으며 내가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뭘 팔아야 할지를 모르겠다면 이유 시장에라도 가서 전체적으로 둘러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가 팔릴지 하면서 상품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 워낙 상품들은 많기에 상품의 기가 빨리고 상품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4박 5일 기준으로 나가신다면 첫날은 먼저 휴식을 취하고 둘째 날 시장에 처음 나가실 때는 1기부터 5기까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중앙 통로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웃시장의 분위기와 이 시장에는 어떠한 것을 파는지를 먼저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보셔야 내가 그나마 좀 끌리거나 관심이 가는 카테고리가 생기실 거예요. 1688로 보는 거랑은 직접 눈앞에 수많은 상품들을 보시면서 만져도 보고 사용도 해보시면서 보는 거랑은 전혀 완전 다른 세계인 거죠. 이렇게 오셔서 혹시라도 한 가지 상품만을 건져가도 경비는 물론 그 이상의 수익은 있으니 이렇게 이웃시장을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뭘 팔아야 돈이 될지 걱정하면서 상품을 보면 오히려 상품은 안 보이기 마련이에요. 첫날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투어이니만큼 전체 시장을 둘러보면서 저관여 상품들도 함께 좀 보시고 보통 평균적으로는 2만 한 5천 부에서 3만 부 정도는 걷습니다. 점심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가끔 안 먹기도 하고요. 보통은 시장 내에서 시장밥을 먹습니다. 한화로 한 5,000원에서 만원까지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이드 비용은 업체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후 평균적으로 하루 500위안 정도입니다. 2명일 경우에 한 명의 가이드가 붙을 때 점심 식사를 가이드분이 계산을 한 번에 다 할 경우에는 대략 한 700위안 또는 뭐 때에 따라서 800위안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물론 저렴하면 좋겠지만 어딜 가나 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물론 보겠지만 인건비는 잘 깎지는 않아요. 공장이든 에이전시든 수수료며 인건비 부분을 깎아서 잘 된 기억은 이때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재료의 가격을 낮춰도 인건비는 절대 깎지 않는다. 가이드 비용은 업체마다의 성향이 다 다를 것이고 추후 에이전시의 수수료는 관세나 부가세를 제외하고 단순히 상품 원가의 10%가 평균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8% 또는 5%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최대한 저는 어떤 지역을 가도 결국 내 사업에 도움이 되어줄 적극적으로 나의 중국 현지의 서포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에이전시를 어떤 지역에 가도 그 기준으로 수수료가 15%든 10%든 선정하는 편입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인건비는 깎고 혼자 좋아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웃시장은 오전 9시에 오픈을 해서 오후 5시까지 영업들을 하지만 오전 10시나 10시 반쯤부터 슬슬 문을 여는 곳도 많으며 오후 4시 정도부터 슬슬 문을 닫곤 합니다. 너무 일찍 가도 문들이 많이 닫혀 있겠죠. 그래도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첫날에 저녁 식사 후에는 저희는 발 마사지 샵으로 이동해 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발 마사지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것도 제가 가서 정말 많이들 질문을 받았기에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저렴했어요. 예전에 엄청 저렴했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올라서 가볍게 목이나 어깨 등 발 마사지 위주의 그런 60분 정도짜리 코스는 저희가 가는 곳은 하나로 대략 35,000원 정도고요. 누워서 전신까지 들어가는 80분짜리 코스는 대략 7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부항을 뜨거나 오일 마사지 코스도 있습니다. 조금 더 비싸겠죠. 참 자세하죠. 이웃시장 근처에는 한인거리 쪽이 있어요. 한인거리에는 한화로 한 5,000원 정도씩은 좀 더 쌉니다. 가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흡연이 가능하고 음료와 과일 등 하루 일을 마치고 이렇게 누워서 담배를 태우며 한 손에 콜라와 마사지를 두 번째 날부터는 내가 관심이 갔었던 카테고리를 집중적으로 몇 구역을 선별하여
돌고 세 번째 날은 조금 더 아이템을 좁혀서 상품군 위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내가 관심이 있는 상품들이나 변형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상품들을 등등 항상 가격과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최소 수량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최소 주문 수량이 요즘에 없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한두 개도 주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해당하는 상점들의 위챗 친구를 추가하시고 실무적으로는 매우 정신이 없고 그 순간순간에는 하나라도 더 보려는 마음에 서두르게 되니 항상 명함과 상점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진을 찍어두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명함에 있는 위챗 QR코드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재산입니다. 수시로 신상이 나왔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본인들이 저희에게 신상의 알림도 주기 때문인 거죠. 저도 도매를 하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항상 저희에게 매번 너희 신상 나왔냐고 매번 신상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에 걸어옵니다. 그럼 저희도 저희가 제작한 사진을 보내주고 바로 주문을 받습니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유시장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유시장을 전체에서 상품군들로 좁게 점차 좁히면서 보시면서 만들고 싶거나 비교할 상품이 있다면 반드시 이유시장의 샘플을 가져가셔서 제작 의뢰도 해보고 비교 분석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격을 보고 소싱을 하는 편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디자인이나 성능, 기능 및 퀄리티에 더 집착을 하셔서 로켓크로스만에서 시야가 좁아져 있기보다는 즉 월 1,000만원, 2,000만원의 노예가 돼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팔기보다는 보다 내가 마음에 들거나 내가 관심이 있거나 또는 나의 환경적으로 맞는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중에서도 수요도가 있는 상품군들을 골라서 좁혀 나가시면서 해당 상품을 어떻게 팔지를 연구하셔서 이왕 전업으로 사업을 하실 거라면 월 1,000만원보다 훨씬 더 큰 목표를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짧게나마 다음 영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유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도셨다면 다음은 이유시장 방문 시에는 하루는 푸텐시장을 돌고 하루는 근처의 공장 또는 1688 사무실을 미리 컨택해서 찾아가서 직접 품질 체크를 하며 방문을 하시거나 이유시장 근처로 또는 각 지역마다 카테고리별로 모여있는 시장이 형성된 곳들도 엄청나게 많으니 한 번씩들 체크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유시장을 접하시고 무역의 거래를 해보시면서 상해라든지 항저우 등 수많은 지역에서 열리는 박람회 또는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신 캔톤페어도 한 번씩 나가보시면서 여러 공급자들을 만나신다면 내 사업체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항저우에서 보통 오전 9시 비행기를 많이 타고 오는 편이에요. 마지막 날은 새벽 4시 반에 기상을 해서 새벽 5시에 항저우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오후 1시나 2시 비행기를 타게 되면 한국에 좀 늦은 저녁 시간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마지막 날은 시장도 못 보는데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이상은 오전 비행기를 타고 점심쯤 한국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밀린 업무들을 하면 좋겠죠. 이번 3기 투어는 마지막 날까지 대표님들과 밤을 새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누느라 아주 정신없이 재밌었습니다. 끝끝내 정도 많이 붙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좋은 추억을 만들고 서로 에너지도 받으면서 투어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가시면 야시장 방문이라든지 마지막 날에는 이후에서 제일 높은 바에 올라가시면 엄청 시원하게 야경을 쭉 바라보면서 이후의 야경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멍 때리면서 며칠 동안의 시간의 정리가 좀 되면서 잠시나마의 터닝포인트의 시간들이 되실 거라 생각하여 항상 마지막에는 바에 들리고는 합니다. 에이전시 대표님과 무역에 관한 그동안 궁금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마지막 날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투어는 마무리했습니다. 허거나 양꼬치, 딤섬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중국 동북식 연변의 한식 이 정도는 꼭 드시고 오시면 투어는 끝이 납니다. 발 마사지 많이들 받으시고요. 방향성들에 따라서 이 시장은 누구에게는 정말 큰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큰 수익을 분명하게 가져다주는 시장일 것이고 누구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답답했었던 부분은 충분히 기질이나 능력적으로 이 시장을 활용한다면 천 단위가 아닌 억소리가 나는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볼 수 있는 다재다능한 정말 많은 분들이 결국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의 순위권이라는 틀에 갇혀서
가격, 단가의 틀에 갇혀서 결국 월 매출 2억이다, 3억이다, 라는 것에서 못 벗어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2억이다 3억 월 매출에 2억이나 3억이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사업이란 건 나를 찾아가는 직업인 거죠. 나에게 맞는 방식을 밀고 나가면서 월 1,000, 월 2천 수익이 아닌 조금 멀리 봐서 2년차, 3년차 또는 5년차에 몇 억대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의 구조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본이랑 베트남, 광저우나 청도 출장 시 또 이러한 실무적인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기는 정해지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으며 미리 이메일을 주셨던 분들 위주로 먼저 연락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업 일정 때문에 아직 확답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